너희들이 와가지고 뭐 90도로 인사해, 몇 번 인사해라거나 아니면 뭐 신경사사가 뭐 물을 마시냐? 아니면 뭐 신경사사가 뛰지 않냐? 너는 왜 그래? 약간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해놓고 뭐 낮에랑 근무하기 싫어라든지. 사실 환자 옆에서 가장 먼저 간호해주고 가장 곁에 있는 사람이 사실 간호사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좀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혹 이제 병동 환자분들이나 같이 일했던 간호사 선생님들 뵈러 올라가면 연예인 마냥 이렇게 투어 한번 합니다. 나왔다고 잘 지내시냐고, 모두 건강하시라고. 그때 가면 진짜 인기 엄청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도일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현재 영상의학과 인터벤션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3년차 간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혁이라고 하고요. 저는 대학병원 수술실 간호사로 1년 동안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간호사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약을 건네주러 갔는데 그래서 이 약이 뭔데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주라고 했으니까 주려고 갔는데 이 약이 뭐냐고요?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급히 가가지고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줬는데, 그렇게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처음 보는 환자들한테 약간 좀 거리를 두기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 느낌은 약을 주려고 했었는데 환자분께서 오히려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본인 다 알고 있는 약이고 매일 먹던 약인데, 그래서 이 약은 뭐고 이 약은 뭐고 이 약은 뭔 약인가요?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못했던 기억이 있네요.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환자분들 혈관이 많이 없어지세요. 못 찔러서 3번을 찔렀거든요. 근데 이제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 한 번에 이제 피 검사도 하고, 그때 막 이제 피 잘 뽑네 이렇게 이랬었어요. 막 화도 안 내고, 누구나 처음은 있다라는 마인드를 가진 환자분이시다 보니까 아파도 꾹 참고 참아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친해졌는데, 막 이렇게 개인사 이야기하면서 친해진 환자분도 많고요. 저한테 사위상 고심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따님 없으시죠? 그러니까 딸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딸이 있었으면 달라주실걸요? 딸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 안 드셨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장난치면서 환자분들이랑 많이 친해졌어요.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있었고요. 막 10대도 한두 번씩 왔던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젊은 나이층의 환자들이 있어서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막상 근무를 해보니까 저희 또래, 저보다 어린 환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기분이 좀 색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 시술을 하는 곳이었는데 이제 아주 어린 환자들은 막 4주짜리 환자도 봐봤고요. 근데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환자분도 있었고요. 사실 제 이름을 잘 모르시나 봐요. 그냥 통통하고 뚱뚱 말고 통통하고 안경 낀 남자 간호사 어디 갔냐고 몇 번 찾았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간혹 이제 병동 환자분들이나 같이 일했던 간호사 선생님들 뵈러 올라가면 연예인 마냥 이렇게 투어 한번 합니다. 나왔다고 잘 지내시냐고, 모두 건강하시라고. 그때 가면 진짜 인기 엄청 많습니다. 다 이렇게 악수 한번 하고 살 더 쪘다고 한마디씩 해주시더라고요. 간호사의 업무 중에 의사 업무의 보조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보통 생각했을 때 뭐 간호사는 의사의 비서라거나 보조해주는 역할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나라 특성상 약간 간호사와 의사를 이제 약간 상하관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게 상하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같이 협력해서 이제 환자를 이제 의사는 치료하는 거고 이제 간호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 간호사를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왜곡된 인식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보조하는 업무가 있지만 그 업무뿐만 아니라 사실 환자 옆에서 가장 먼저 간호해주고 가장 곁에 있는 사람이 사실 간호사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좀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자분들한테 느꼈던 건 뭐였냐면, 굉장하게 저희한테 공격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하고, 공격적으로 이제 화가 났을 때 공격적인 말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설명을 하러 이제 의사 선생님이 오시게 되면 좀 차분해 주셨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공격적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회의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잠깐 들었던 것 같아요. 호칭적인 부분은 사실 간호사 선생님이 많이 호칭하긴 하거든요. 근데 야라고 하거나 뭐 아가씨, 어이, 뭐 거기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솔직히 다 같은 의료인인데
그런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병동마다 큰 차이가 있긴 한데 제가 일했던 병동 같은 경우는 5명에서 10명, 많으면 15명에서 20명 이렇게 보기도 했었고요. 이제 다른 병동이라는 곳 들어보면 18명, 그다음에 12명 뭐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병동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이라고 해가지고 보호자가 없고 간호사가 기본적으로 이제 환자의 기본 보호자가 이제 도와주는 일까지 같이를 하다 보니까 간호사 인력이 좀 더 많이 요구돼가지고 그렇게 간호사가 많이 투입된 병동이었고, 저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10명에서 15명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저희가 확실하게 인력이 좀 부족하고 교육 기간이 좀 부족한 게 아직까지도 간호사의 문제로 조금 제기되고 있는데, 근데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4명에서 5명 정도 왔거든요. 그래서 한 간호사가 이제 맡을 수 있는 환자보다 더 많은 환자를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이제 물 마실 시간도 없고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게 사실 간호사 현실이었던 것 같고, 초과 근무를 한다든지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어려워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 기간도 사실 솔직히 말해서 처음 들어가는데 누가 잘하겠어요. 근데 저희가 교육 기간이 짧게는 뭐 한 달 막 2달 이렇게 해서 끝나니까 사실 잘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닌데, 이제 인력 문제 그리고 이제 교육 기간의 부재 때문에 좀 많이 신규 간호사들이 이제 위축돼 있고 혼나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하다 보니까 더 힘들어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교육 기간이 짧은 거예요? 지금 뭐 인력 부족 때문에 말이 많고 간호사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뭔가 근본적인 문제는 개선되지 않는데 계속 인력이 부족하니까 신규 간호사들이 들어오면 이제 그 부족한 인력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바로 업무에 투입되는 그런 실정이어서 진짜 짧게 교육이 끝나고 바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봐야겠지만 이직률과 사직률이 40%가 넘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대학병원 근무를 했었을 때도 이제 뭐 수백 명이 이제 뽑혔다고 하면 6개월 안에 반 이상이 그만두는. 2명 중에 1명은 이제 네, 저희 둘 중에 한 명은 이제 그만두는. 실제로 다른 일 알고 계시죠? 아, 그것은 이제 또 다른 이유 때문에 하긴 했지만요. 사실 태움이라는 것 자체가 문화라고 하기에도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게, 어떻게 보면 태움이라는 게 남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었을 때 뭔가 업무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실수를 해가지고 혼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무시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태움이라는 문제가 개인의 인격적인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저희가 인력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인력 부족에서 또 어느 정도는 비롯된 문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태움이라는 문제 자체가 확실한 원인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참 어떻게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많은 신규 간호사들 그리고 전연차 간호사들이 이 태움이라는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현실이라서, 제가 직접 겪진 않았었는데 제 친구가 겪었던 태움 사례 중에 하나는 이제 바빠가지고 이제 인사를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무 정신없다 보니까. 근데 그게 조금 보기 안 좋으셨는지 너 이리 와가지고 뭐 90도로 인사해, 몇 번 인사해라거나, 아니면 뭐 신규 간호사가 뭐 물을 마시냐, 아니면 뭐 신규 간호사가 뛰지 않냐, 너는 왜 그래? 약간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놓고 뭐 낮에랑 근무하기 싫어라든지 업무 이외의 혼을 내거나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성 간호사한테 뭐 예외 그런 건 없나요? 없습니다. 예. 뭐 혼날 부분은 똑같이 혼나고 남자 간호사라 해서 뭐 특혜를 받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똑같이 적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외라고 할 수도 있는 길을 걷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뭐 하고 계시죠? 저는 지금 이제 제가 소수시 간호사를 하면서 신규 간호사 때 느꼈던 좀 어려운 점들이나 불편한 점들을 조금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간호사분들을 생각하게 돼가지고 지금은 저희 대표님 IT 전공자분과 함께 이제 널스노트라는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게 되고, 간호사분들이 교육기간이 짧아가지고 많이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널스노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고, 간호사 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서별로도 공유가 가능하고 개인적으로도 공유가 가능한 노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부서별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간호사분들께서 공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또 기억해야 될 그리고 공부해야 될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정리를 해서 검색 기능을 통해서 이제 그때그때 찾아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